우리 몸속 혈액을 상징하는 한 컵의 물. 평소엔 맑고 깨끗해 보이지만 작은 독소가 하루하루 스며듭니다. 그렇게 쌓이고 또 쌓인 독소는 어느 순간 조용히 한계점을 넘어섭니다. 넘쳐흐른 독소는 온몸을 오염시키고 결국 건강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 작은 변화가 파괴의 연쇄를 부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혈액 독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혈액 독소의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깨끗해야 할 우리 몸속 혈액. 하지만 매일 잘못된 습관이 이 독소라는 불순물을 떨어뜨립니다. 혈관은 녹슬듯 쉽게 손상이 되고 전신은 빠르게 늙어가죠. 이른바 혈액 독소.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을 갉아먹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생존의 비밀에선 몸속 녹을 지우는 습관, 혈액 독소를 다스리는 그 길을 찾아갑니다. 일상 속 무심코 먹은 음식 하나. 그 작은 선택이 혈액 속의 독소를 불러옵니다. 이 독소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스며드는 혈액 독소. 지금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일상에 스며든 혈액 독소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혈액 독소라 하면 단순히 피가 탁하다, 노폐물이 많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혈액 속 독소가 쌓이면 피가 끈적해질 뿐더러 끈적해진 피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 벽을 긁게 되고 상처를 냅니다. 마치 녹이 스며드는 것처럼요. 그 상처난 틈새에 콜레스테롤이나 노폐물이 직접 끼면서 단단한 플라그가 혈관 벽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동맥경화,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혈액 독소는 인슐린의 기능도 망가뜨립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열쇠인데요. 이 열쇠를 고장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당이 오르면서 피가 더 끈적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독소는 염증을 불러올 뿐더러 면역 세포까지 지치게 만드는데요. 결국 몸의 방어력은 떨어지고 작은 감염에도 쉽게 노출이 됩니다. 이 면역력 저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까지 만들어서 우리 몸을 괴롭히죠.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 혈액 속에 쌓인 독소를 제때 다스리지 못한 그 결과 큰 질병의 늪에 빠져버린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고요한 절간,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루를 천천히 깨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순자 씨인데요. 몸과 마음을 다해 108배 수행을 이어가는 그녀. 하지만 점점 거칠어지는 숨소리, 그녀의 몸 어딘가에 이상 신호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는 순자 씨,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내 간신히 몸을 일으켜 보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그녀. 게다가 호흡은 더욱 거칠어지고 어떻게든 다시 몸을 세워보지만 108배를 이어가기엔 이미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지러워서 못하겠다. 결국 108배를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계속되는 어지럼증에 결국 약을 꺼내들고 맙니다. 제가 뇌경색으로 3번 쓰러져서 종종 이 두통도 좀 심하고 뭐 어지러울 때가 있고 그래서 좀 약을 좀 챙겨 갖고 다녀요. 지금 약을 먹었어요. 먹고 나면은
조금 있으면 좀 괜찮아요. 아, 그날 그녀의 일상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던 그때 극심한 어지럼증이 그녀를 덮쳤고 순식간에 몸의 균형을 잃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진단명은 뇌졸중. 3번의 고비 끝에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몸과 마음에는 깊은 흔적만 남았습니다. 야, 아, 나 죽다 살아났어. 의사 선생님께서 내 피에 독소가 많고 염증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피곤하고 그리고 근육통이 좀 있고 좀 뒷골이 땡기고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수롭게 생각 안 했어요. 예.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 아유,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우 안 되겠네. 아우 좀 누워 있어야 되겠다. 아우. 큰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그녀. 이젠 잠깐의 외출에도 숨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이상 증상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젠 손끝까지 저릿한 통증이 찾아와 하루하루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우 왜 이렇게 힘들지? 아우 왜 그래 몸이? 아 혈압이 높은가? 아우야 혈압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국 이상 증상을 더는 무시할 수 없었는지 혈압계를 꺼내든 순자 씨. 아우 혈압이 높게 나왔네. 정상 범위를 훌쩍 넘는 위험 수치입니다. 야 큰일 났어.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에 고혈압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때는 고혈압을 대수롭게 생각 안 했어요. 그때는 뭐 젊었으니까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지요. 뭐 지금은 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져서 큰 걱정이에요, 아주. 3번의 뇌경색과 잡히지 않은 고혈압, 질병의 굴레에 갇힌 순자 씨입니다. 앞선 사례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녀의 병이 처음부터 큰 병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단순한 피로, 사소한 근육통 같은 작은 신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무심히 넘겨버린 그 순간 혈액 속에 스며든 독소는 조금씩 그리고 끊임없이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독소 폭발을 일으키는 걸까요? 사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먹는 음식들, 생활 속에 쉽게 지나친 잘못된 식습관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더딘 오늘의 주인공의 일상과 그 식습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날 순자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온 그녀. 번호가 왜 모르지 내가? 큰일 났네. 갑자기 집 비밀번호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모를까? 큰일 났네. 혼란스러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제가 번호를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큰일 났네. 이러다가 치매 올까봐 큰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 순자 씨는 그 후로도 한동안 기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큰일 났네. 겨우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충격은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어우야. 뭐 좀 한 잔 마시러 가야 되겠네. 아유야. 그녀가 꺼낸 건 과일 주스.
목이 탔는지 주스 한 병을 순식간에 비워버리는데요. 100% 가즙이 들어간 과일 주스예요. 과일들이 혈액에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마시고 있어요. 100% 과즙이라기에 건강을 위해 마시기 시작한 주스. 그 덕분인지 조금은 안정을 되찾은 듯 숨을 고르는 순자 씨입니다. 그날 오후 기운을 차린 그녀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고소한 냄새와 함께 노릇하게 익어가는 전. 많이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잡채까지. 오늘은 잔치집 분위기인데요. 맛있겠네. 오늘 보기로. 사실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는 날. 순자 씨의 손끝엔 설렘이 묻어납니다. 아유, 언니 오셨어요? 나왔어. 빨리 들어와요. 예. 반가운 지인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순자 씨의 집. 맛있는 냄새 난다. 뭐해? 아유, 언니 빨리 오셔요. 아이고, 아유, 언니 왜 이렇게 오신다고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 해놨어요. 예. 아이고, 거기 앉아요. 세상에. 응. 냄새 좋다. 맛있겠다. 정성껏 차린 음식에는 친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식탁 위엔 미묘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언니의 식탁은 전과 잡채로 풍성하지만 순자 씨의 앞에는 오직 샐러드 한 접시뿐입니다. 최근 건강이 악화되자 혈액 속 독소를 줄이겠다며 식단을 채소 위주로 바꾼 순자 씨. 하지만 함께 식사하는 언니의 눈엔 그 모습이 그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 씨는 이 식단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데요. 샐러드만 먹을 거야? 밥도 먹어야지. 내가 혈액소로 이게 독소가 많다고 해서 채소 위주로 먹고 있어요, 언니. 그러면 채소만 먹고 밥은 안 먹어? 밥은 안 먹어야 돼, 언니. 극단적인 채소 식단 괜찮은 걸까요? 식사 후 소화를 시킬 겸 산책에 나선 두 사람.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소화시킬 겸 운동 좀 하자. 그래, 언니. 응. 아이고, 언니. 아이고, 언니. 왜 옆구리가 이렇게 아프지? 왜 또 갑자기 언니. 왜 그래? 아이고. 아유, 언니, 내가 응. 신임 때문에 아주 이렇게 힘들어. 아주 진짜. 병원에서 뭐래? 언니, 내 피에 음. 혈관에 응. 독소하고 염증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데. 예. 나름 건강관리를 해왔다던 그녀. 하지만 얼마 전 신우신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녀가 무심코 먹어온 음식들이 건강을 되레 악화시킨 건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음식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혈액 독소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 주스 같은 것. 천연이라고는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혈액 속 독소 반응을 촉발시킵니다. 또 일부 식물성 오일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 과잉 섭취 시 염증 사이토카인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좋은 기름이라도 그 양이 과하면 혈액 독소로 변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심지어 채소만 먹는 극단적인 저지방 식단도 큰 문제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이죠. A, D, E, K 같은 좋은 물질들의 흡수가 떨어지면서 항산화는 물론 항염 기능도 약해지고 결국 혈액 독소와 싸울 힘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바로 이 기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시간이 지나 산패가 되면 그 순간부터는 혈액 독소를 만드는 활성산소 공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혈관과 세포를 공격하고 면역계를 과잉 반응시켜 전신에 독소를 퍼뜨릴 수 있는데요.
이 산패된 오일 속 독성 산화물은 암을 촉발시킬 수 있고 신경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DNA 변이까지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혈관, 간, 장내 여러 가지 환경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혈액 독소의 기폭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기름은 개봉 후 최대한 빠르게 사용하고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매일 먹는 음식이 혈액에 불을 붙이는 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례자의 집에 있는 기름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름 건강을 챙긴다며 식물성 오일, 올리브유만 고집해온 순자 씨. 하지만 그 오일의 병 아래 충격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름 관리한다고 올리브 기름도 쓰고 몸에 좋은 식물성 오일을 쓰고 있어요. 제가 확인 좀 해봐도 돼요? 네네. 한번 보세요. 여기 이거 하고 예예. 소비 기한이 한참 지나 산패된 오일, 매일같이 조리에 사용해왔던 겁니다. 뭐 날짜 많이 지났어요. 산패됐을 것 같은데 보세요. 아우. 아이고 그동안 계속 먹었는데 나 이게 날짜 지난지도 몰랐네. 아우 끔찍스럽네 아도요. 건강을 위해 선택한 오일.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몸속 독소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사례자의 집에서 발견된 올리브 오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개봉한 지가 오래되어 이미 산패가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맛이 떨어졌다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오래된 기름은 활성산소와 독성 산화물을 쏟아내 혈액 독소를 퍼뜨리고 혈관과 세포를 손상시키는 위험 요인으로까지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잘못된 식습관까지 겹치면 체지방은 늘어나고 다시 염증 물질을 분비하면서 혈액 독소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각종 혈관 질환은 물론 당뇨, 간질환, 심지어 암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즉 오래된 기름 한 병은 그냥 요리 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속 병을 폭발시키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식습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녀,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갈수록 몸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순자 씨.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요새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요 제가. 나쁘게 나올까봐 아주 심각해요 지금. 네.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아비. 예 안녕하세요. 진료실에서 마주한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는데요. 이제 신우신염도 앓으신 적 있고 네. 자꾸 몸에 염증도 생기고 하셔서 검사 받는데 네. 지금 보니까 오늘 공복혈당도 지금 170이네요. 당뇨 조절이 잘 안 되시네요? 공복 혈당이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그렇게 예, 높게 예. 나왔어요. 지금 큰일 약을 났네. 드시고 계신데도 조절이 잘 안 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가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예. 산화 스트레스가 높으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자꾸 혈관에 노폐물 같은 게 쌓이고 하다 보면 막히고 전에처럼 또 뇌졸중 오면 어떡해요. 아유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생각이 많아진 듯 해보이는 그녀. 제가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도 결과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마음이 아주 불안하고 어떻게 좀 건강을 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고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혈액 속 독소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부터 혈액 독소를 줄이는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 가장 기본은 바로 항염 식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단이 항염 식단의 모범일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장하는 바로 그 식단,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붉은 고기나 정제 탄수화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통곡물,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특히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산패되면서 혈액 속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소용량 제품을 고르고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용기에 보관한 뒤 빠르게 소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관리 하나가 바로 혈액 독소를 줄이는 큰 힘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관리를 놓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주인공 역시 혈액 속 쌓인 독소를 제때 다스리지 못한 끝에 건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감한 결심으로 혈액 속 독소를 줄이기 시작했고 건강을 안정시키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기적 같은 변화를 이루어내는지 지금 함께 보시죠. 파워풀한 가창력과 동안 미모로 18년 동안 관객의 사랑을 받아온 트로트 가수 신비. 하지만 그녀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실 암 투병을 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에 17번의 항암 치료에 그리고 수술도 3번이나 하고 제일 고약한 성질을 가진 암에 걸린 거예요. 종양은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는데 일단 조직 검사에서는 악성일 가능성으로 나왔거든요. 내가 암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더라고요. 유방암 판정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항암 치료, 재발의 두려움과 전이의 공포 속에서 신비 씨는 무려 17번이나 힘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힘겨운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났을 때 그녀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비 씨의 하루에는 웃음과 활력이 가득합니다. 무거운 짐에도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으로 거듭난 그녀. 예전과는 다르게 한층 더 단단해진 모습이죠. 차곡차곡 짐을 싣는 손길에도 피곤함보단 여유가 느껴집니다. 하나둘 짐을 챙기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신비 씨.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는 일상인데요.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가족 여행의 날. 가자. 아빠 엄마 오세요.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아빠하고 엄마인데 저희 아빠 엄마 모시고 가족여행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네. 설렘이 묻어나는 얼굴. 건강을 되찾은 신비 씨는 이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해볼까? 맞다. 공복에 또 요것도 챙겨 먹어야지. 요거를 또 챙겨 먹어야지. 매일 아침 공복에 빠뜨리지 않는 한 가지. 바로 활력을 지켜주는 신비 씨만의 비밀 루틴입니다. 고고고고. 오늘도 신비 씨는 자신만의 루틴으로 하루의 건강을 단단히 챙기며 여행길에 오릅니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드는 가족들. 잠시 후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기로 한 식당입니다. 김시현 배고픈가요? 네? 남동생 따로 이제 집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가족이 다 만난 거예요. 우리 가족은 자주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녀요. 신비 씨가 암을 겪은 이후 가족은 자주 여행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식탁 분위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큰 소리 내면서 한번. 왜 이런 일이 형님한테 있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더 형님 잘 회복해서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자야,
한때는 눈물로 가득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고기를 먹으라 그러는데 딱 많이 먹으면 뭐야? 어? 뭐야? 이거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건강을 위해 신비 씨가 매일 챙긴다는 루틴. 바로 밥 위에 한 숟가락의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을 어. 위에다가 이렇게 먹어? 그치. 근데 밥에다가 딱 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내가. 약간 풋사과 향도 좀 나고 매콤한 맛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요즘에 공복으로도 먹고. 그래, 공복에 먹어도 좋지. 너 한번 먹을래? 먹어봐. 먹을까? 응. 먹어봐. 먹어봐. 아빠 넣어볼까? 올리브 오일을 전하는 신비 씨. 역시 좋은 건 나눠 먹어야겠죠? 이게 또 독소를 빼는데 또 도움을 또 준다 그러더라고. 신비 씨에게 이 오일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건강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되게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 혈액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무슨 독소? 아, 내가 이런데? 뭐 아닌데? 이러면서 내 피에 독소라니 조금 의아하고 좀 무서워졌죠. 신선한 그런 식재료를 챙겨서 요리해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즘에는 더 노력하고 있답니다. 신선한 재료와 올리브 오일, 그녀의 밥상. 해독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생각보다 괜찮네. 괜찮아? 약간 매콤해가지고 되게 느끼한 걸 좀 잡아주네. 그치. 근데 매콤하면 매콤할수록 조금 더 신선한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더라고. 맛있다. 수연아, 맛있어? 고기 맛있어, 고기 가지고. 어때, 맛있어? 오, 맛있네. 맛있어? 역시 우리 수연이랑은 통한다니까. 고통의 시간은 지나가고 행복과 건강만이 남았습니다. 앞서 보신 사례자가 염증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시는 황금이라 불리우는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올리브 열매를 그대로 압착시켜 얻은 이 올리브 기름은 화학적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영양 성분이 고스란히 살아있고 특히 전체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이 올레산 그리고 폴리페놀, 비타민 E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예로부터 자연 항생제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조리용 기름이 아니라 염증을 줄여주고 건강을 지키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으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식탁을 지켜온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좋은 올리브 오일, 신선한 오일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준비한 블라인드 테스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눈을 가리고 어떤 올리브 오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 시음을 해 맛과 풍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일. 한눈에 보기에도 색이 탁하고 불투명합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꾸에. 입에 넣자마자 퍼지는 불쾌한 향과 씁쓸한 맛. 이번엔 두 번째 오일. 짙은 황금빛이 도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일은 투명하고 맑은 색. 겉보기엔 깔끔하지만 신선도는 어떨까요? 블라인드 테스트 종료. 이 중 가장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올리브 오일은 어느 것일까요? 두 번째로 마셨던 올리브 오일이 가장 풍미도 좀 좋고 싱그러운 느낌과 마지막에 그 알싸한 느낌이 올라와서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신선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에 사용된 오일들로 산패도를 측정한 결과
올리브 오일 신선 기준은 산화도 14% 미만. 그중 두 번째 오일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신선하고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눈을 가린 채로 맛을 본 결과 싱그러운 풋사과 향과 고소한 풍미가 느껴지면서 알싸한 맛이 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가장 신선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매운맛, 사실 단순한 자극이 아닙니다. 바로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이 천연 화합물은 염증을 억제시키고 소염 진통제죠. 이부브로펜과 유사한 작용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리브 오일 속 성분이죠. 올레오칸탈은 시험관 속 암세포를 30분 만에 소멸시켰고 유방암, 위암, 식도암, 요로암의 발생 위험을 무려 31% 낮춰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억제하고 체중 조절과 항산화 그리고 노화, 지연까지요. 우리 몸속의 녹을 지우는데 필요한 황금 같은 영양 솔루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올리브 오일이라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산도가 0.8mg/kg 미만이어야 하고요. 그 중에서도 0.3mg/kg 이내야 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즉,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땐 등급, 산도, 산화 안정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들어갔어요. 가자. 좋아요. 좋습니다. 들어갑시다. 오랜 시간 달려온 여행길, 피곤함이 묻어나는 얼굴들. 오늘 차가 막혀갖고 너무 피곤하네, 그지? 아, 피곤하다고? 어. 야, 나도 좀 피곤하긴 해, 사실. 근데 내가 그러면은 딱 기다려봐봐. 뭐? 내가 또 방법이 있어. 뭐. 잠깐만. 기다려. 하지만 신비 씨는 가족의 피로를 풀어줄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데요. 그녀가 꺼낸 건 바로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직접 만든 피로회복 레시피로 온 가족의 건강을 챙깁니다. 아우. 오케이. 뭐야? 한 잔씩 합시다. 내가 지금 시연이도 받고 색깔도 예쁘지? 아빠랑 우리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조금 피로감이 느껴질 때 요즘에 먹고 있거든. 이게 올리브 오일하고 레몬즙을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 좀 피로감이 덜한 느낌이 들더라고. 좀 흔들어가지고 뭐 해야 되지? 위하여 해야지. 건배해야지 우리가. 뭐든지 건배. 시연이가 위하여 해야지. 위하여.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간편하게 즐기는 건강 루틴이 이제는 신비 씨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맛이 좀 어때? 새콤한데 새콤하고 먹을만 해요. 먹을만 하지? 네. 이거 먹을 때 한 번씩 있어서 되게 먹기 편한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원래 이게 산패가 잘 된대. 이렇게 한 봉으로 소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먹기가 편리해. 예전에는 내가 이제 그 올리브 오일을 또 그 음식 할 때도 많이 먹잖아. 근데 한 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산패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걸 먹은 거야. 그게 내 몸에는 독소가 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량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이제 그 산패 걱정은 좀 없는 거지. 이게 한 포로 된 게 되게 좋은 그렇지, 것 같아요. 그렇지. 먹기도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 신선함을 그대로 담은 한 모금. 몸속 독소를 비워내는 작은 실천이죠. 이제 본격적인 가족의 힐링 타임. 잘 굴려봐. 아, 잘못 굴려. 야, 이거 너무. 웃음이 끊이질 않는 시간. 오, 하나. 아, 뭐야?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순간입니다. 즐거운 볼링 게임을 마치고 다음 코스를 찾은 가족들. 그런데
노래는 하지 않고 복식 호흡이 한창인데요. 이 복식 호흡은 신비 씨의 건강 루틴 중 하나랍니다. 숨 하나에도 회복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깊고 고른 숨결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신비 씨. 이제 그녀의 호흡은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는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숨쉬며 건강과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가족들. 그들의 하루는 오늘도 행복 정립 완료입니다. 시장에 가면 당근도 있고 호떡도 있고 닭강정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시장에 가면 당근도 있고 호떡도 있고 닭강정도 있고. 유방암 수술과 17번의 항암 치료. 이제는 아득한 기억이 된 시간들. 그 고비를 버텨낼 수 있었던 건 곁에서 함께 울고 웃어준 가족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신비 씨의 오늘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감사한 하루입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족의 일상 속. 누나를 바라보는 동생의 눈빛엔 여전히 걱정과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누나가 저희 가족 중에 제일 밝거든요. 저희로서는 그냥 건강하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하면 저희로서는 그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뜨거운 에너지를 완성시키는 신비 씨만의 특별한 건강 루틴. 어우, 예쁜데? 오늘 신비 씨가 준비한 건 조금 특별한 간식인데요. 어른들을 위한 요거트와 사랑스러운 조카를 위한 아이스크림. 그리고 그 위에 향긋한 올리브 오일을 추가. 건강까지 더한 달콤한 디저트 완성입니다. 짜잔! 디저트. 예. 먹어봐봐. 여기 반은 요거트고 요거는 아이스크림. 섞어도 좋고 그냥 먹어도 괜찮아.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어때, 시연아? 맛있어. 맛있어? 요거트와 아이스크림에 고소한 올리브 오일이 더해지자 의외의 조화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의외로 이게 조합이 괜찮네요. 쌉싸름한 맛도 잡히고 맛있어. 건강해지는 디저트. 다 먹었어. 두 그릇째예요. 사례자가 건강을 위해 챙긴 올리브 오일에서는 조금 쌉싸름한 맛이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그 맛의 정체, 바로 폴리페놀 때문이었습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혈액 속 독소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올리브 오일은 폴리페놀 함량이 250mg/kg 이상이어야 건강 효과를 제대로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피쿠알 품종은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쌉싸름한 맛이 더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뿐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피부 세포막을 단단하게 만들어줘 수분 손실을 막고 비타민 E와 함께 자외선 손상과 조기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기름을 넘어 젊음을 지켜주는 기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니퍼 로페즈, 기네스 펠트로와 같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동안 유지 비결로 공복 올리브 오일 섭취를 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올리브 오일은 피부뿐 아니라 몸속 노화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중 조절을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성에게 9주간 올리브 오일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제공했더니 체지방 감소율이 대조군에 비해 무려 80%나 높았다고 합니다.
노화를 늦추고 만성 질환의 위험까지 줄여주는 기름. 올리브오일은 단순한 조리 재료가 아니라 건강과 젊음을 함께 지켜주는 장수의 기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몸의 경고를 외면할 수 없었던 순자 씨. 이제 그녀의 생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걸음은 바로 오래된 산패기름과의 작별, 혈관 독소의 주범을 과감히 버립니다. 그리고 하루 10분 복식 호흡으로 혈액 속 독소를 천천히 내보내며 매일 아침 공복의 올리브 오일로 몸의 균형을 되찾아갑니다. 이젠 식탁 위도 변화 중. 채소 위주 식단에서 지중해식 식단으로 건강을 채워갑니다. 다시 찾은 병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검사를 시행. 이번엔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옛날에 기름 있잖아요. 싹 갖다 버렸어요. 요즘에 두통도 좀 어지럽고 이런 것도 좀 많이 좋아졌고 몸도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중성지방에서 산화 스트레스 지수까지 모든 수치가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도대체 올리브 오일이 어떻게 혈액 독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이 두 개의 깔때기를 우리 몸속 혈관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하얀 돼지 기름은 혈관을 막는 독소, 즉 염증 덩어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한쪽엔 올리브 오일을 넣어 비교해 봤습니다. 혈액 독처럼 엉겨붙은 염증은 혈류의 흐름을 막지만 올리브 오일 쪽은 염증이 녹아내리며 혈류가 훨씬 원활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실험처럼 이 실험이 인체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불포화 지방산이 혈액의 흐름을 돕는 그 원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복부 비만 환자에게 12주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게 하자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 수치가 크게 줄었다고 했고요. 또 당뇨 환자가 고혈당 음식을 먹었을 때 올리브 오일을 37g 정도 함께 섭취했더니 버터나 저지방 식품을 먹은 대조군보다 식후 혈당이 무려 50%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빛과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쉽게 산패되어 오히려 독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용량으로 구입해 빠르게 소비하고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선택할 때는 엑스트라 버진 여부, 100% 유기농, 그리고 산도 0.3 이하, 폴리페놀 250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탈이 나듯 올리브 오일 역시 적정량을 지키며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잔잔한 빗소리와 함께 오늘도 봉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건강을 되찾아가는 순자 씨입니다. 제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봉사활동도 좀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봉사하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아주. 잠시 손을 멈추고 고요한 시간을 만끽하는 순자 씨. 그녀의 얼굴엔 어느새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의 끝엔 하루를 지켜주는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아우, 그러니까 운치 있고 너무 좋다. 처음에 먹을 때 좀 느끼할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느끼하지 않고 톡 쏘는 맛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더욱 열심히 관리해서 독소를 싹 보내버리겠습니다. 혈액 속 독소는 조용히 스며들어 몸을 무너뜨리는 녹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이 그 독소를 지울 수 있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세포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 식탁 위 기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내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속 녹을 지우는 그 한 방울, 그것이 바로 오늘
생존의 비밀입니다. 즐거운 포도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